요즘은 그리 즐겨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내내 사용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위화감이란 것이었죠. 위화감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90년대 신문 기사에 나타난 위화감의 용례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농촌에 러브호텔이 들어와도 위화감 걱정이었고, 초등학교의 우수학생 월반 제도에도 위화감 근심을 하고 있으며, 억대 모델료도 위화감 조성의 대상이라고 개탄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관련 보도의 명문 편향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빈부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하루라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룸살롱 문을 두드렸다. 돈 있는 집 자식들이 하룻밤에 뿌리는 돈으로 우리 가족들은 6개월도 살 수 있다며 어금니를 깨물었다는 김아무개 양의 절규를 소개하는 동아일보 기사에 이르면, 요즘으로 치면 정당한 부를 증오하는 반기업 정서의 향기마저 풍깁니다. 대놓고 억울하면 너도 돈 벌으라는 식이거나 부자 되세요 라고 우롱하는 느낌마저 주면서 정당한 부에 대한 질투를 개탄하는 요즘 주류 언론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언론이 앞장서서 상류층의 일탈을 규탄하고 대중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즉 위화감 조성을 개탄에 맞이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 재벌가 자제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 등 잘나가는 오렌지족들이 감히 프라이드가 그랜저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프라이드를 타고 가던 시민들을 벽돌로 때리고 화분으로 쳐서 전치 4주와 8주의 중상을 입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날의 극보수신문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있는 집 아이들의 망나니 짓, 재벌 2세 등 오명 폭행극. 2014년 땅콩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서비스한다며 객실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한국과 미국의 항공법을 동시에 무시하며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던 이른바 땅콩 사건에서 27년 전에 동아일보만큼의 센 제목을 붙인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7년 전 롯데그룹 부회장님의 사과 또한 무척 수위가 높습니다. 이 기회에 자식이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고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으니까요. 그랜저 사건 당시 재벌 2세의 신분을 알아본 경찰이 사건을 축소 보고하는 못난 짓을 벌인 것까지도 폭로되는 판이었으니 재벌 2세가 아니라 재벌 1세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고, 그 일행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몇 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는 사람들이 염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염치란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걸로 돈지랄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언론이 나서서 너 돈 많다고 이렇게 굴면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훈계하는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돈 많다고 자식이 막 나가면 재벌 2세건 3세건 망난이라는 호칭을 서슴없이 날렸고, 그 망난이 짓 앞에 깊숙이 고개 숙이고 대죄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눈치를 보는 배려만큼은 남아있던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의 국정 개입을 결정적으로 입증한 것은 그 모습이 찍힌 CCTV였습니다. 어찌 보면 몰카였고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구속에 사인합니다. 어느 비서관이 김현철 문제를 직언하자 한마디 했다죠. 그렇게 심하나? 그렇습니다. 그럼 구속시켜. 김현철 측에서 난리가 나고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다시 전화를 합니다. 현철이 쪽에서 전화 온 거 아는데 개의치 마라. 그런데 요즘은 현직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써서 넘긴 증거가 명확한데도 그 검사를 수사하기는커녕 전달받은 이, 드러낸 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얼마나 못 믿을 사람인지만 떠들어댈 뿐입니다.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의 간부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벌였음에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눈이 밝아진 뒤 처음으로 한 일이 서로의 치부를 가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자신의 이로움만큼이나 남의 이로움도 배려하는 것, 아니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채라도 하며 내 속에 날 것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대통령인들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야 했습니다. 부끄러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뒤 우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어느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하고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투자자도 아니고 지분 배당을 받은 것도 아닌 그냥 직원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드문 일일 텐데, 이 32살 청년은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하고 그 아버지란 작자는 내 아들이 돈 번 구조를 만든 건 이재명이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똥줄타게 일하는 놈 따로 있고 구름 위에서 돈 버는 놈이 따로 있다고 쳐도 그 구분이 만리장성처럼 튼튼하다고 쳐도 말입니다. 자기 모든 재산 정리해서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을 주고 밧줄에 목을 거는 자영업자들이 즐비하고 단돈 5만 원 더 벌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시국에 저 돈 50억을 그저 낼름 챙기고도 정당하다고 말하는 배짱과 그 판을 누가 짰냐고 되레 큰소리 치는 국회의원의 머리엄치에 혀를 찰 뿐입니다. 아니 그저 담벼락에 대고 욕을 퍼부을 뿐입니다. 대관절 대한민국에서 염치는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염치를 찾습니다.